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암에 걸린 친정엄마의 병수발을 절대 들지 않겠다고 친정부모님 앞에서 강력하게 말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얼마 전 드디어 집 장만했네요.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곳에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담보대출을 모두 갚았으니 진정으로 집을 장만한 것이죠. 3천 가까이 여윳돈도 있습니다. 남편과 저 연봉을 합치면 1억 가까이 됩니다. 새 전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정하게 해결해 버렸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좀 있네요. 글쎄, 저희 엄마가 암이라고 합니다. 심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친정 식구들 모두 제가 엄마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병수발하기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1,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시댁은 가난해서 남편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고요.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지만 저는 친정에 가는 것보다 시댁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니는 설거지 한 번 안 시켰어요. 시댁에서 밥 먹고 나면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니 저는 시댁 일이라면 더 팔을 걷어붙이게 되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게다가 시부모님 두 분 다 함께 있는 사람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십니다. 저희는 결혼 생활 내내 빚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집 구하고 빚으로 차 사고 그랬어요. 차도 없이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대출 모두 갚고 좀 마음이 편해진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4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먼저 결혼하고 남동생은 3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친정에서는 동생 결혼할 때 3억이 넘는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습니다. 그거야 부모님 마음 아니냐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 결혼할 때 차별한 것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들과 딸을 차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 동생은 무슨 잘못을 해도 매 한 번 들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일 같은 것은 아들이라고 한 번도 안 시키셨고요. 그런 부모님이 저에게는 수시로 매를 드셨고 집안일 시켜놓은 것을 제대로 안 하면 쌍욕을 듣거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성적이 중상위권 정도 되었는데 엄마 친구 딸은 전교 5등 안에 든다고 동네 창피하다고 하며 시험 끝나고 성적표 가지고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오르다가 잠시 주춤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주 신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음 날에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몸살기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교실에 남아있겠다고 하니 체육 선생님이 이 말을 짚어보시고는 열도 없는데 무슨 몸살이냐고 소리를 지르셔서 팔다리를 걷어서 몸에 멍이 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놀라신 체육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담임 선생님께 갔고 담임 선생님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날 집에 가서 부모 망신시켰다고 또 맞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쓰다 보니 또 열이 올라오네요.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 남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어요. 같은 잘못을 해도 좋은 말로 타이르셨습니다. 만약 엄마나 아빠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남동생과 저를 똑같이 대하셨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한이 맺혀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만 예뻐하셨고 친손주, 외손주 차별도 하셨죠. 친정 가족 행사에 가보면 저희는 들러리처럼 실없이 웃는 표정 유지하다가 왔고 부모님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하며 예뻐하기 바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차별하는 모습에 솔직히 부모님을 혐오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뭐라고 하지만요. 호칭만 엄마 아빠이고 명절, 어버이날, 생신 등의 일에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살고 있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고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왕래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는 집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저 혼자만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 출신의 순박한 사위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시댁도 무시하고요. 부모님은 제가 부잣집 아들이나 사짜 직업 가진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남자와 선을 보게 하려 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요. 게다가 그런 남자들과 차이나는 결혼을 하면 사랑도 못 받고 살 것 같았습니다.
평생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살았는데 남편에게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살긴 싫었어요. 그래서 저 좋다는 남자, 저만 바라보고 저를 자상하게 대해주는 남자, 평범한 월급쟁이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사돈과 사위를 무시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이신데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세요. 당신들 기준에 사위가 못 미치나 보죠. 제가 보기에는 시부모님에 비해 저희 부모님이 훨씬 못 미치는데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암이라고 아버지와 동생이 저보고 엄마 모시고 다니며 병수발과 일처리를 해주길 바라더군요. 심각한 것은 아니라 그리 힘든 일은 아닙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입원할 일이 있으면 가서 자리 지키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하라고 지시하듯 말씀하시고 동생은 제가 가까이 사니까 휴직하고 엄마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동생은 좀 멀리 삽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부모님을 혐오해요. 이상한 편견도 생겨서 누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답답한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허세를 부릴 것 같이 보입니다. 암튼 그렇게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 며느리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시고는 왜 엄마 병수발은 저에게 하라는 건지 동생에게 통화할 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결혼할 때 받은 게 있으니 네가 할 일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멀리 살고 누나가 가까이 사니 누나가 좀 하랍니다. 대신 자기가 2천을 보태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돈 필요 없으니 내가 결혼할 때 받은 1,000만 원을 내놓겠다. 네가 휴직하고 알아서 부모님 모셔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많은 고민을 했네요. 암 걸린 엄마를 이렇게 챙기기 싫은 마음이 동생한테 질투가 나서 이러는 것인지 도대체 왜 이렇게 싫은 것인지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리가 되지 않고 제가 못된 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엄마 병수발 들기 싫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친정아빠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친정에 갔어요. 아이들은 학원에 있을 시간이어서 저와 남편 둘이서만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아빠는 동생과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제가 가까이 사니 엄마 병수발을 하라는 말씀, 너도 자식이니 이 정도 도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근래 들어 입에 개거품을 무는 저를 봐왔던 남편이라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빠에게 그동안 쌓인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시키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자란 것은 동생이니 저는 못한다고 했죠. 내가 엄마 아빠 기분에 따라 두들겨 맞기나 하며 자랐고 우리 아이들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데 내가 도리는 무슨 도리를 하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쩌다 저렇게 삐뚤게 자랐냐고 혀를 차시더군요. 엄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큰 소리로 웃었네요. 울기 싫어서 일부러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쏟아냈습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일, 결혼할 때 차별받은 거, 결혼 후에 남편까지 무시당한 거, 친손주와 외손주 차별한 것까지 정신없이 쏟아내듯 말하고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도리를 하고 싶겠냐 했죠. 솔직한 말로 나는 자식 대접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 아무런 도리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자식 대접받은 남동생에게 시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인 동생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일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도 알고 있다 했습니다. 다 싫다고 했어요. 부모님 재산도 동생에게 전부 주시라고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나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돈도 돌려드리겠으니 나에게 다시는 이런 것을 바라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네요. 내가 못된 자식인 것 같아서요.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못할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해지지 않으려고 마음 다잡고 있어요. 제가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버티고 살아오셨네요. 고생하셨다 말해주며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귀찮아진 듯 합니다. 지금 어머니 병간호를 시작하면 친정의 모든 굳은 일이 쓰니님 차지가 될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 차별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쓰니님이 절대 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